자, 그 다음, 지우지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처음 글 남겨봐요. 중학교 교사고, 작은 시골 학교서 3학교 겸임순회합니다. 아우, 선생님 고생하신다. 자, 본교가 아닌 겸임학교 중 한 학교가 지역에서 말 안 듣기로 유명한 학교인데, 수업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몇몇 분위기를 이끄는 학생들이 학습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나머지 학생들은 눈치만 보내요. 지적하면 누워서 자버리는데,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까요? 자, 본교 선생님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도도 힘들고, 해당 학교 선생님들께서 말씀드려도 원래 그런 애들이다. 다른 시간엔 더 심하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거의 뭐 본교 선생님들도 내려놓으신 아이들인 것 같아요. 물론 아이가 어떻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을 방해하고 흐름을 방해하고 선생님한테 어떤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는 그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피드백이 나가시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최대한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는 말씀하셔야 돼요. 수업 듣자, 수업 듣자, 수업 듣자 라고 계속 말씀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엎어져요. 그래도 가가지고 손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우리 책 여기 하는 거야. 지금 책 여기 교과서 여기 보고 있는 거야. 뭔가 영상물을 선생님이 보여주셔. 그럴 때도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친구들 주변에 가지고 저거 TV 화면 보자. 그 다음에 학습지 줬어. 그럼 학습지 줬을 때도 자, 여기 하는 거야 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계속 그 아이들 주변에 계시려고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체적인 수업을 하거나 또는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집중시켜야 되는 순간에는 선생님께서 앞에 나오셔가지고 아이들이 포커싱을 선생님한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만 뭔가 아이가 계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있고 흐름을 끊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목소리가 계속 커질라 그러고 선생님의 지시에 불이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혼낸다고 들어가 봤자 중학생이고 다른 수업 시간엔 더 그런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냥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엎어져 버리고 요 정도의 친구들은 오히려 선생님께서 혼을 내면 조금 더 엇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생활지도까지 들어가는 입장은 또 아니다 보니까 겸임이시고 선생님이 수업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흐름이 최대한 방해를 안 받게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 아이가 돌발 행동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행동이 커지려고 그러고 문제 행동이 많아지려고 그러면 무조건 그 친구들 옆에 가셔야 돼요. 집중 안 돼. 그 다음에 힘들어해. 뭔가 좀 딴짓 하려 그래. 그럼 가가지고 아이 손목에 손 한번 이렇게 싹 얹어 주시고 만약에 아이 손목에 선생님 손을 대기가 조금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아이 책상 위에 선생님 손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조금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선생님이 뭐 창가 쪽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뭐 복도 쪽에 친구들이 계속 조금 떠들라 그래. 그러면 선생님께서 목소리를 조금 더 키우셔가지고 손은 이쪽에 가 있지만 눈은 이제 그 창가 쪽 아이들 보면서 그다음에 목소리는 조금 더 키우시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나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 적을 두지 않고 계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수업 시간에 우리가 조금 딴짓을 하고 이렇게 해봤자 선생님께서 뭔가 크게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이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힘으로 누른다고 해봤자 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뻗대고 엇나가고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조금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수업적으로 아이 주변에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선생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요? 싶어서 말씀드려봐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참 어렵다. 왜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스쳐 지나가는 영상이 예전에 충남에 그 여자 선생님 수업하는데 애 나와가지고 엎어져가지고 핸드폰 하고 촬영하고 막 그런 뉴스 뜬 적 있잖아요. 중학생 애들 막 우통 벗고 여자 선생님 수업 듣고 그런 거 갑자기 이제 영상이 제 머릿속으로 계속 지나가가지고 지금 현타가 계속 오기는 하는데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최선은 그 정도까지인 것 같다. 왜냐면은 지금 학교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학교도 이미 손을 많이 놔버린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가 아닐까. 물론 거기서 선생님께서 조금 더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레포를 형성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또 그렇지만은 아닌 거잖아요. 겸임하시고 지금 순회교사이신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일단 그 안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본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나가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봐요.
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1 수업을 하는데 5반을 수업하는데 유독 한 반이 수업하기가 힘이 듭니다. 자, 여학생보다 남학생 수가 조금 더 많고 수업할 때 몇몇 남학생, 여학생들이 낄낄거리고 이상한 말로 지들끼리 웃고 수업하다가 집중하지 않고 하라는 것 안 하고 옆에 가서 하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척 하는 척 하다가 딴짓하고 사춘기에 접어든 걸까요?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유 선생님이랑 약간 맥이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중학생들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5반 하시잖아요. 근데 한 반이 유독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반들이 있어요. 교과 전담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뭐 여러 반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느끼실 건데 정말 수업이 너무 잘 되는 반이 있고 정말 수업이 힘든 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선생님들께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5반을 전부 다 똑같이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물론 교과제시고 전담이시고 이러다 보니까는 5반이 균형을 맞추는 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5반의 그 수업 내용이 많이 달라서도 안 돼요. 사실은 그거는 맞아요. 어느 정도의 그 균일성은 가지고 들어가는 게 균형감은 가지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런 학급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수업 스타일을 조금 바꿔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학급 친구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근데 물론 이 친구들이 좀 어떤 쪽에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소재를 수업에 조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예 뭐 떠드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낄낄대고 뭔가 딴짓을 계속 하려 그러고 한다면 조금 활동 중심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넣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봐요. 그러니까 아예 판을 깔아주는 거야. 차라리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선생님 중학교 1학년이면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춘기일 수도 있고 사춘기라고 한다면 약간 어른에 대한 반항 그 다음에 내가 최고야 내가 이렇게 떠들고 나 딴짓하고 그 다음에 뭔가 선생님이 우리한테 뭔가 제재도 제대로 할 수 없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 우월감에 취해가지고 아이들이 낄낄대거나 딴짓하거나 말하거나 지들끼리 이렇게 연대를 형성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조금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선생님께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가셔야 돼요. 학급 속으로. 그러니까 수업을 하실 때 선생님께서 앞에 계시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수업을 할 때 주로 6학년이겠지? 6학년 친구들 수업을 할 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막 학기 초나 이럴 때 이제 선생님 간 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지들끼리 이제 뭐 친한 여자애들끼리 또는 남자애들끼리 막 낄낄대면서 막 뒤에서 막 딴짓하고 이러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그 친구들 주변에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아무리 얘네가 중학생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얘네한테 정말 강한 제재 또는 막 진짜 막 엄청나게 뭐 좀 센 그런 압박 이런 거는 우리가 못 하더라도 아이 주변에 가가지고 선생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공부하는 거야라도 한 번은 더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딴짓하는 친구들 진짜 한 번만 더 다독여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아이들이 처음부터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용이라도 해요. 만약에 신용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거 다 무시 선생님 다 무시 이렇게 가면은 교권보호위원회로 가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선생님이 주변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목소리 조금 더 키우셔가지고 일반적인 친구들은 그렇게 막 크게 막 돌발 행동을 한다든지 문제 행동을 한다든지 막 티나게 막 엄청나게 막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딴짓은 해. 그 다음 집중 못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와도 그냥 해맑아. 너무 즐거워. 물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처음부터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그런 치트키가 있으면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런 치트키는 없어요. 진짜 생활지도를 하거나 수업을 할 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만 서 있으면 절대 안 돼. 무조건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는 조금 아이들 그러니까 좀 집중을 못하고 있는 좀 방황하고 있는 진짜 정신이 저 멀리 가 있는 그런 친구들 주변에 계속 계시면서 수업을 조금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판서를 하신다든지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집중을 시키셔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아이들 앞에서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도
또 진행을 하시는 거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아이들 주변에서 항상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유 선생님이랑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게 그래도 선생님은 여기에 적을 두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건 필요해요. 물론 담임이 아니시기 때문에 긴 시간 대화하기 힘드실 거고 그다음에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레포 형성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내가 이 아이들이랑 레포를 쌓겠다라는 마인드로 뭔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인사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뭔가 말 한마디 걸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냥 아이들 얘기했을 때 잘 듣고 있다라는 뉘앙스, 잘 듣고 있다라는 분위기, 무드 요런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진 선생님께서 눈치도 없고 일부러 교사에게 저울질하며 낄낄 웃으며 농락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학교 내에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요주 남학생이 그 반에 2-3명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선생님께서 지금 학생이 하는 행동이나 학생들이 하는 말이나 학생들이 보여주는 모습에 의해서 선생님의 감정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우리도 사람이야. 아이들이 뭔가 우리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뭔가 저울질을 하고 선생님 뒤에 놓고 막 낄낄거리고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도 기분이 나빠요. 진짜 기분 나빠요. 그건 맞아.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얼굴에 표정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생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저울질하면서 낄낄대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지금 얘네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 선생님 반응이 너무 재밌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모든 아이들의 행동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뭐냐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상처되는 얘기를 해 또는 상처되는 행동을 해 또는 문제 행동을 일으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선생님의 표정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돼요. 물론 내가 지금 감정이 지금 막 동요가 되고 내가 힘들고 막 진짜 막 주먹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내 진짜 어떻게 해버려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 감정이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감정 컨트롤을 조금 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선생님. 쉬운 거 아니에요. 알아요. 하다 보면 늘거든요. 이것도 늘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는다기보다는 약간 무뎌지는 거야. 좋은 표현은 아닌데 무뎌지는 거죠. 근데 필요해. 감정의 배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정 배제하시고 선생님께서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 선생님은 조금 쉽지는 않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느껴요, 아이들이. 선생님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좀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감정이 절대로 아이들한테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유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1시간씩 수업인데 문제 아이들 옆에만 있다 보니 다른 아이들이 수업에서 너무 소외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네한테 너무 집중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얘네 생활지도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또 겸임이시다 보니까 순회로 들어가시는 거다 보니까는 너무 아이들한테 야 너네 이러면 안 되지 수업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식의 그런 생활지도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생각은 조금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언어적인 그 반응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표현을 조금 많이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이들한테 뭐 손을 얹는다든지 어깨에 손 한번 얹는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곳을 선생님께서 손으로 가리켜 주신다든지 그런 식의 좀 제스처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유 선생님이 매번 지도하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고 유독 한 반만 그래서 그 반에 다른 아이들이 진도도 잘 못 나가고 오늘도 저도 지쳐서 뭐라 하니 자길래 냅둬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 집중하니 아이들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그 문제 학생들을 컨트롤 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 다른 친구들이 지금 많이 소외를 느낀다. 수업에서 소외를 느낀다.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 방해라도 안 하니까 그래 너넨 자라. 그냥 깨어있는 애들 데리고라도 수업하겠다. 라는 마인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냥 진짜 매뉴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걔네도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수업을 듣게 해야 돼. 그거는 맞아.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려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들 한 번 더 생각은 해보시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선생님의 교과 안에서 미술과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조금 비추어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